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모델 Y 주니퍼를 시승하는 날이 오다니 생각보다 빨리 왔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가격이 5,299만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영상 올렸던 게 벌써 2개월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있냐면서 악플이 막 쏟아졌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조리돌림 당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얘는, 이러면서 조리돌림 당했던 것 같은데 결론이 났습니다. 5,299만원. 성지순례 오고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오셔서 로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던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5,299만원, 저도 사실 그 가격을 보고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돗자리 펴놓고 여러분들의 운세 봐드리는 걸 저희 모카의 수익 모델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가격을 내놔 주셔서 저희 모두가 아주 기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 옆이 하남인데 지금도 매장에 가면 줄을 이렇게 서 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줄 서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충격적인 가격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인기도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5,299만원짜리 RWD 아니고, 저희는 론치 패키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최고로 비싼 주니퍼입니다. 무려 7,000만원대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길래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만 봐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 Y 주니퍼와 기존 모델 Y의 차이점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울고 있어? 기존 모델 Y 오너신데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기존 모델 Y 오너들의 얘기도 살짝 들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외관은 저는 사실 이 컬러를 처음 봤어요. 유럽에서 모델 Y를 보긴 했는데 그건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봤는데, 글래시어 블루라는 색인데, 글래시어 직접 가보셨어요? 글래시어라는 게 빙하거든요. 점점 빙하가 녹고 있어서 점점점 글래시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글래시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사실 빙하는 흰색입니다. 이런 색깔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일단 봤을 때 컬러는 굉장히 독특한 컬러입니다. 영상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차를 보시면 아마 컬러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실 겁니다. 와! 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예쁜 컬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런 느낌이 드시죠? 번호판 색깔이라고? 때마침 번호판 색깔이기도 하다? 그러네요. 번호판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이기도 하고, 사실 글래시어 블루보다는 번호판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은 그런 컬러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운데 이런 램프가, 일자 램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져와서 보니까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쭉 뻗은 그런 좀 스타일리시한 자동차로 보여져요. 예전에 모델 Y는 정말 실내 공간 넓고 넉넉하고 주행거리 길고 무게 가볍고 등등등 모든 점이 다 마음에 들지만 외관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디자인이면 다른 것 다 후져도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사겠다라는 사람도 계실 것 같아요. 앞부분에 램프, 그리고 이쪽에 있는 DRL, 그리고 이쪽에 있는 헤드램프,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뭡니까? 깜빡이에요. 깜빡이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켜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되는 줄 몰랐는데 어쨌든 된다고 하고요. 헤드램프는 이렇게, 헤드램프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던데 헤드램프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요, 낮 시간에 이게 과연 보일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따가운 12시거든요 지금 빛이 엄청나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반사되는 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구나. 특히 특이한 점은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자동차가 따라갈 때 자동차에 탄 사람한테는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행자들한테는 거슬리지 않으면서 운전자들한테만 효과적으로 빛을 비춰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 빛이 비춰지면 테슬라랑 글씨가 더 빛나 보이는 부분, 그리고 또 빛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바닥에 이 빨간색 불빛이 비춰지면서 자동차와 빛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예전 양카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 아주 미끌
매끈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뭐가 다른 거냐,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델 Y 주니퍼 말고 기존 모델 Y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모델 Y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괜찮나?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차이가 느껴지실 텐데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죠. 앞부분을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심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는 기존의 모델 Y는 약간 이렇게 그냥 내려갑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안습이네요. 보닛이 왜 이렇게 짧아 보여? 이게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테슬라 모델 3에 있던 헤드램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헤드램프 부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 각도를 모델 3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가 뭉툭하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닛이 여기서 끊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델 3랑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모델 Y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보닛이 끝까지 뻗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더 길어 보이게, 보닛도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날카로운 선을 이용해서 앞쪽이 SUV 스타일의 그런 뚱뚱한 앞이 아니라 스포츠카 스타일의 그런 쭉 뻗은 앞부분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요거 중간에 끄는 거, 요거는 아마 요즘 들어서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이 일렬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긴 하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램프 같은 이런 비싼 부품이 이렇게 길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고 났을 때 요것만 갈면 된다 라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걸 끊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깜빡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부품의 가격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물류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감안했을 때, 그랜저 같은 건 우리나라 내수기 때문에 물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만한 부품을 해외에서 운송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큰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는 게 유지보수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 일단 끝부분 높이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 기존 모델 Y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얘는 굉장히 낮은 DRL을 갖고 있고 이 윗부분에 램프를 전혀 쓰지 않아서 차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시선을 조금 더 낮추면서 차가 더 낮은 것처럼, 사실은 플랫폼은 같기 때문에 이 둘은 실제 서스펜션의 높이나 여러 가지 높이가 같아요. 그럼에도 디자인상으로는 완전히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SUV를 타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이번 모델 Y는 전혀 부담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마 모델 Y의 가장 큰 경쟁자는 모델 3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래갖고 세단 사겠나? 세단보다 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하이랜드만큼 날렵하고 하이랜드보다 주행거리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느낌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등등등을 놓고 봤을 때, 게다가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 아마 하이랜드보다 더 뛰어나다고 많이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뒷부분을 보면 차이가 더 도드라집니다. 뒷부분은 기존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런닝 같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바뀐 모습을 보면 아니 비슷한데,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어떤 차이인 거야? 정말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일단 이 팬더까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도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쪽을 바꿨는데, 요거 바꿨는데 차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나? 완전히 다른 자동차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걸 이 차의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그냥 다른 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차로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네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이 부분에 파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부품입니다. 기존에 약간 미끈한 느낌이었다면 그 미끈한 느낌보다는 뭔가 덧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심플함의 극치, 미니멀리즘의 극치라는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미니멀리즘보다는 뭔가 꾸밈을 조금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필요한 부품은 아니고 오로지 디자인만을 위한 요소니까. 기존에는 디자인만을 위한 요소는 전혀 없는, 이것까지 꼭 넣어줘야 되나?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나 넣어주는 정도, 약간 자린고비적인 구두쇠 디자인이었다면 이제는 좀 풍부하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번호판 자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내려간 거, 요거는 요즘 들어 디자인 추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기아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많은 자동차들이 이 부분을 그냥 밋밋하게 자동차의 이 면을 넓게 사용해서 그 부분이 좀 더 미끈해 보이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이런 형태가 최신 유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타이어도 바뀌었죠. 타이어가 바뀌면서 소음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로 바뀌어 있습니다. 역시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에 지금 보면 사운드 옵서버가 달려 있는데, 사운드 옵서버의 품질도 지금 많은 메이커들이 사운드 옵서버를 장착하고 있지만 그게 결국엔 스펀지를 타이어 안쪽에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펀지의 내구성이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요.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스펀지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이 한국 타이어 아이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타이어도 물론 좋은 타이어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타이어는 이글 F1이라는 타이어인데요. 이글 F1은 구디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타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글 F1의 정말 끝판왕 스포츠 타이어는 아니고, 이거는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끝판왕 타이어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좋은 타이어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소음이 조금 있었다, 승차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거였고요. 그런 자잘한 것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타이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라는 얘기를 테슬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이 안쪽에 WC 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스펜션의 구조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스펜션 안쪽에 댐퍼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앞쪽 뒤쪽 다 조금씩 기존에 비해서 더 잔충격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서스펜션에 비해서 정숙성이나 승차감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고 테슬라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비교해서 시승을 해볼 거고요. 비교 시승은 최근 들어서 모델 Y의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얘기했던 것은 뒷좌석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차의 실내를 보기 전에 트렁크, 이 적재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버튼 하나 누르면 열리도록 되어 있죠. 테슬라가 원래 그렇듯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열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닫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닫아라 라는 의미지 그게 실제로 닫는 기능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게 전동 트렁크가 생긴다고 많이들 기대하셨는데 실제로 생기진 않았어요. 어쨌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젖히지 않고 바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편리하죠. 기존에도 역시나 이렇게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워셔액 말씀드리는데, 워셔액을 넣는 곳도 가장자리에 있어서 여기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 보면 요런 데 들어가 있죠. 요런 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워셔액을 넣습니까? 이건 뭐 운전자들이 전기차가 된 이상 자기 스스로 정비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정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몇 주에 한 번씩 꼭꼭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위치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다 페이스도 이게 물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바뀌었다. 기존 차주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워셔액 위치가 바뀐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이 나사가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패여 있는 것이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나사는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야, 꼼꼼하다. 테슬라가 덤벙덤벙 하는 것 같지만 되게 꼼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날에는 와이퍼가 물을 닦고 나면 여기에 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지는 경우에 이걸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은 넘어가지 않죠. 보통은 여기에 물 홈이 있어서 여기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넘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에어 인테이크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벽을 세워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없었어도 사실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한 단계 더 이렇게 벽을 세워서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이오닉 6 같이 그렇게 필터가 물에 젖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죠.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 보닛을 들어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보행자 안전 규정을 조금 더 쉽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사실 보행자 안전 규정은 전혀 필요 없거든요. NHTSA나 IIHS나 둘 다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더 도모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보닛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를
가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못된 기업 같잖아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볼보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도 지금 안전을 위해서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비춰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테슬라가 특이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 메이커인데 그걸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테슬라 빠냐, 왜 테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이러시는데, 테슬라보다 더 안전한 차가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어떤 데이터든 테슬라보다 더 안전한 차가 있으면 갖고 와 보시면 그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테슬라보다 더 안전한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든 타고서 그 안에서 반드시 벽에 들이받아야 된다면 테슬라를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자동차에 추가된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뭔지 아세요?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홈이 생겼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물로 세척할 수 있고, 그리고 물을 받아 놓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 놔서 얼음 같은 걸 여기다가 챙겨서 아이스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낚시했을 때 낚시해서 물고기 잡으면 여기 어항으로 만들어 놔서 여기서 물고기 막 헤엄치게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거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배달할 때 실내에다가 뭐 놓으면 냄새 나잖아. 근데 여기다 놓으면 냄새 안 나거든요. 김치찌개 같은 거 막 배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넘치면 어떡해? 물로 씻어야지. 물로 씻을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되게 소비자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되게 꼼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테슬라 마크가 없어졌죠. 이건 아마 테러 방지용 아닐까? 요즘 들어서 테슬라 물지르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마크를 없앤 게 아닌가? 아님 말고. 네, 아님 말고. 아니겠죠. 자,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트렁크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선반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선반은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는데, 선반 접는 건 저는 이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소에는 이걸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펴서 사용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싶긴 한데, 뭐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정도로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망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선반이란 얘기죠. 어쨌든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와, 이건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수납 공간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두 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러기지 보드를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요. 이 러기지 보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앉을 수 있다니까? 예전에 모델 S가 뒤보기 시트가 두 개가 장착됐었는데, 모델 Y도 뒤보기 시트를 어떻게든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뒤보기 시트로 여기다가 세 자리를 만들어서 이 차를 그냥 9인승이라고 하지 왜? 이 차도 9인승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의자만 더 넣으면 9인승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어떤 차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버스 전용 차선 갈 수 있는 모델 Y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부직포 처리한 것도 특이하네요. 기존에는 여기가 플라스틱이고 이쪽이 부직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전체가 부직포로 바뀌면서 조금 더 흡음이 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새로운 게 더 좋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진 않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는 이게 전동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아니, 기존에 있었던 모델 Y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걸 전동으로 해줍니까? 그리고 전동으로 움직일 때 보면 조수석이 같이 움직여요. 보세요. 조수석이 저기 살짝 간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울 때 조수석이 저렇게 앞으로 가서 지나가면 다시 뒤로 옵니다. 디테일이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4대 2대 4도 폴딩이 돼요. 이러면 기다란 물건을 넣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구형을 보면 뒷좌석이 폴딩이 전동 폴딩이 없고 이렇게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폴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요게 저렇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가격이나 옵션을 붙였으니까 옵션 가격만큼은 당연히 올려야지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야, 자동차 옵션은 세월이 갈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능이라는 게 계속 더 개발되면 자동차 가격은 무한히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자동차에 뭐 헤드램프 하나 더 붙이고 돈 받고 테일램프 더 붙이고 돈 받고 뭐 이거 계속 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가격은 어때요? 컴퓨터 가격은 세월이 갈수록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도 그래야지. 자동차도 옵션이 더 붙었을 때 가격이 막연히 올라가진 않아야지. 적어도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그런 것들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런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해야지, 옵션을 붙인 거를 제 가격을 다 받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를 어느 누가 살 수 있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자세로 보여집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걸 보고 나면 와, 이런 데도 가격을 안 올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야, 모델 Y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정말 좋아졌네. 같은 모델 Y라고 할 수 있나? 정말 많은 게 달라졌고요. 정말 고급으로 변했습니다. 가죽으로 마감한 거 보세요. 여기 스웨이드 처리한 거 보세요. 와, 이게 지금 론치팩만 이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차를 주차장에서 꺼낼 때 이 밤에는 확실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선 보이지 않을 거예요. 론치팩 특유의 허드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론치 시리즈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론치 시리즈라고 여기도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론치 시리즈 특유의 매트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에 딱 탈 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론치 시리즈만 이게 나온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론치 시리즈만 있는 것은 가속력 부스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론치 시리즈만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출력에서의 차이가 아마 분명히 느껴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야, 이거 진짜 멋지죠. 자동차가 너무 예쁘게 보여.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켰을 때 이렇게 비춰지는 거, 와, 멋지죠, 멋지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잖아. 너무 좋아요. 이 차를 봤을 때 외관이 기존의 테슬라 모델 Y랑 전혀 다른데 아주 독특한 점은 이 차를 딱 봤을 때 최신 테슬라구나 라는 걸 딱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이버 트럭도 있었고 사이버 캡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스타일을 테슬라가 뭔가 자기의 것이다 라고 선점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죠?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360도 카메라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앞쪽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후측방 좌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물을 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리면 뒤쪽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앞쪽을 볼 수 있는 거, 전면 카메라가 드디어 생기면서 이렇게 전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죠. 아니, 우린 자율주행인데 뭐하러 그게 필요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자율주행에 전면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나중에 만약에 차 앞에 고양이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을 때 이 카메라가 비로소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인테리어의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일단 구멍이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기존 모델 Y는 안타깝게도 통풍 시트가 없었습니다. 놀랍죠?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지금 통풍 시트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5,299만 원인데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넣어줘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여전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수납 공간에 이런 식으로 덮개를 만드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컵홀더에 커버가 없었는데 이제는 컵홀더에 커버가 생겨서 여기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세워져 있을 때 이 상태에서 폰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글래스 루프도 전보다 조금 덜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둘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오! 이야, 차이가 많이 나네. 야, 이건 뜨거 하는 느낌인데, 손을 한 30초 이상 못 대고 있겠다 싶은 정도 느낌인데 훨씬 시원합니다. 지금 천장 루프의 단열 효과도 더 높이고 로우 E 글래스를 사용해서 적외선이 투과되는 것도 많이 막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은도금을 했다고 하는데, 은도금을 하면서 이 열 자체가 뜨거워져서 여기서부터 열이 또 복사되는 거, 그런 것들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지? 사실 뒷좌석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도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좌판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지금 봤을 때 앉을 때 느낌이 48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44 정도 나오네? 44와 48, 한 4cm 정도가 더 길어졌네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이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지금 구형인데요. 구형 모델화의 뒷좌석에 앉으면 이 아래쪽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발을 뻗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여기가 비어요. 근데 시트 자체의 길이가 좀 짧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요번에 꼼꼼하게 뭔가를 많이 바꿔줬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었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물도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하게 비닐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이 뒷부분도 플라스틱이 그대로 보여지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었다면, 그러면 이제 새로워진 모델 Y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완전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시트백도 완전 야, 이게 완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수납 공간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부품이 제대로 바뀌어 있죠. 여기가 진짜 달라졌네. 완전 멋있네. 야, 실내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 같은 모델 Y라고 할 수 있나? 이름을
이름을 너무 똑같이 쓰는 게 좀 웃기다. 이름을 모델 Y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도의 차이로 보여지네요. 와, 이 넉넉한 거 봐. 시트 방석이 이렇게 길어진 거 보세요. 방석이 기존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시트는 44cm, 여기 있는 건 48cm 정도 돼요. 4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석이 더 넉넉하고 장거리로 갈 때 이거 굉장히 여유롭겠다, 이거라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착좌감을 보여줍니다. 오, 만족스러운데요? 이게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앉았을 때 느낌이 힘이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 블라인드의 의미는 없겠는데 그럼에도 한번 눈을 가리고 최대한 이렇게 앉아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알 것 같긴 해. 앰비언트 라이트 뒤쪽에도 이어져서 차가 보통의 차는 아니구나, 뭔가 고급이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피커 있고요. 스피커는 근데 뒤쪽 도어에 있던 스피커가 없어졌어요. 아마 팬더 쪽으로 옮겨간 것 같죠? 일단은 뒤쪽에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시트 조절도 차일드락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워지죠. 네, 약간 더 누워진다. 여기도 이렇게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가 5,299만원짜리입니다 5,299만원인데 이런 게 돼,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팔걸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컵홀더 제공되고요. 팔걸이 자체의 크기가 넓은 걸 확인해 보세요. 그게 왜 넓으냐? 가운데에 앉을 수 있도록, 가운데 앉은 사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 들어서 어지간한 자동차들 보면 가운데는 사람이 앉을 좌석이 못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운데도 앉을만 하다. 그리고 가운데도 완전히 이렇게 빤빤하기 때문에 가운데 앉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도록 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아랫부분에서도 바람이 나오도록 만들어졌었는데 위쪽에서 나오는 팬을 없애서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높였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한 요 정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인지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은 사람이 정말로 이걸 사용해서 뭔가 하려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근데 있는 게 어디야? 디스플레이가 8인치 디스플레이가 뒤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 8인치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공조장치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바람의 양이나 이런 것들 그냥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것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눕히고 세우고를, 물론 원터치 접기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수석 시트를 움직이는 것도 됩니다. 조수석에 지금 사람이 앉아 있어서 조절을 못하지만 뒤쪽에서 조수석을 앞으로 젖히고 여기 여유롭게 쓸래 라는 것들도 터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디오 같은 것들도 뒤에 조작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것도 당연히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삭 수가수다 여기서 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좀 작은 면은 있지만 사운드에서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이 사운드를 즐기는 면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앞좌석에 넘어가서 이 차를 좀 더 시승해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빠진 거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차는 FSD 기능이 제공되는 차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FSD가 안 되잖아. FSD 아직 한국은 적용이 안 됩니다. 대신에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지도 기반의 오토파일럿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 자, FSD하고 그림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FSD냐? 라고 하면 FSD는 아닙니다. 과속 단속 구간을 보여주네요. 이제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차선도 알아서 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계속 경고를 해주죠. 계속 살짝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손을 계속 올려놔라 라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어저께까지 미국에서 FSD를 작동하고 왔거든요. 사실 FSD 때문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FSD 때문에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FSD를 사용하다가 집에 와서 BMW로 좌회전하는 구간에서 이 작동을 딱 시키고 나도 모르게 손을 놔버렸어. 나도 모르게 손을 놔버렸더니 좌회전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뻔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FSD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놓고 그냥 앞을 보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 게 일상적이 되니까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럼 일반적인 자동차 탔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차가 좌회전을 안 해줘? 차가 여기서 제동을 안 해? 아니 차가 여기서 알아서 차선 껴들고 이걸 안 한다고? 이러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금방 경험하실 겁니다. FSD를 한 번만 사용해 보면 그때부터 보통 차들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변경을 요청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 깜빡이를 켜면 그리로 차선을 바꿔줍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자동으로 해줘야지, 이걸 왜 깜빡이를 켜야지 이동을 해주냐. 당연히 법규 문제가 있고요. 미국산 테슬라는 그냥 해주는데 중국산 테슬라는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죠. 법규 문제가 좀 빠르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미국에선 되는데 왜 한국에선 안 돼? 그냥 자동으로 좀 해줘야지. 자, 그리고 FSD는 왜 안 돼? 해줘야지.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FSD는 안 되지만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깜빡이 켜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는 거 정말 잘해주거든요. 코너를 막 알아서 잘 들어가잖아. 이런 것도 너무 잘 되는데, 야,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에서 FSD를 해보고 나면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디오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옛날에 오미가라는 동호회가 있었어요. 오디오에 미쳐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오미가라고 있었는데, 그 오미가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귀가 트이는 거야. 너무 좋은 오디오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집 오디오가 괜히 이상하게 보이고 괜히 쓰레기 같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FSD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멀쩡했던 자기 차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완전 훌륭하거든요. 야, 차선을 이렇게까지 움직여주고, 지금 봐요, 오른쪽 좁은길 있습니다. 좁은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거 뭐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줘? 와, 미쳤다. 감속 알아서 해줘. 와,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미국에서 FSD를 사용해보기 전까지입니다. 껴들어. 감속. 감속 잘해주죠? 네, 이런 것들도 FSD를 경험하고 나면, 뭐야 이거 감속을 왜 이렇게 급감속을 해? 미리부터 쫙 보고서 쫙 이렇게 감속해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이거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진짜 FSD는 루이스 해밀턴이 갑자기 쇼퍼로 전향한 거야. 자동차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정말 정숙하게 운전할 때의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운전을 해줍니다. 미국에서, 여기선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아쉽게 느껴진다. 굉장히 중요한 FSD, 이거 꼭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나와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아요. 기분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문과 기분, 그게 다예요. 다른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5,299만원 맞췄다고 해서 누가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그냥 기분이었어요. 돗자리를 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돗자리를 펴고서 운세 봐드리려고, 네, 여러분들의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히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막히는 길을 갈 때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차입니다. 테슬라의 한국 판매는 사실 2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테슬라 판매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력 시장은 누가 뭐래도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의 요구사항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중국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의 구매층 연령이 훨씬 젊습니다. 거의 10살이 어려요.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잖아요. 올해부터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은 아직도 연령대가 젊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의 연령대는 더 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사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율이 훨씬 적고, 물려받거나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이 인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타겟을 훨씬 낮은 곳에 잡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승차감, 더 다이나믹한 승차감을 선호하는 게 미국이나 중국의 대부분 소비자들의 취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차가 좀 단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유럽의 초고령 사회가 된 곳에서는 그만큼 차가 더 부드러워지는 분위기가 있고요. 테슬라나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보다 더 탄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추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행을 해보면 그
단단한 게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탄탄하고 자동차의 코너링이 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SUV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나? SUV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포르쉐를 타면서 레일 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탔을 때 팍 꺾으면 그 꺾은 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빡 돌아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승차감에 대해서 이번에도 여전히 너무 단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할 때 이런 단단함은 좋은 점이거든요. 이 차의 긍정적인 단단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단단함은 어떤 거냐? 노면에 잔충격이 많을 때, 노면이 도도도도도 이렇게 움직일 때, 노면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때 실내로 그 울퉁불퉁한 게 들어오는 건 다들 싫어할 거잖아요. 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점프하듯이 뿅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것도 싫어할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저희가 구형 모델 Y와 비교해 보면서 정말로 승차감의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승차감을 얘기하기 전에는 공기압을 봐야 되겠죠. 공기압을 지금 보면요, 이 차의 공기압은 권장 공기압 42. 아 그래, 디스플레이 여기다가 써주는 게 좋네. 여기다 왜 다른 차들 안 써주는지 모르겠네. 46, 47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10% 정도 더 들어간 거, 요거 좀 빼줘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공기압을 조금 빼야 제대로 된 승차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장 공기압 42 다 맞췄고요. 정확한 공기압을 맞춘 다음에 다시 주행해 보겠습니다. 승차감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속방지턱 훨씬 나아졌네요. 차이가 크네. 10% 차이지만 승차감에서는 10% 이상 차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울퉁불퉁한 길, 여기가 압권이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이 느낌이, 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차가 흔치 않은데 신기하리만치 좋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자동차가 이런 정도의 부드러움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정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보다 이렇게 자잘한 요런 길, 요런 길을 갈 때 뭔가 좀 걸러져서 소프트하게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꽤 인상적이고요. 승차감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 Y가 요 느낌은 없었거든요. 오돌토돌한 이런 보도블럭 같은 길을 갈 때는 정말 좋아졌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는 역시나 단단한 자동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건 이런 길에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과속방지턱은 아마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노면 소음을 감소했다고 하는데 노면 소음이 무려 22% 감소됐다고 하거든요. 진동을 필터링하는 능력도 51%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진동을 막아주는 쪽에 이 서스펜션을 정말 집중한 것 같아요. 잔진동, 잔소음, 이런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막아주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목소리 나 잡아. 좀 이상한데? 아니 야, 어디로 가, 어디로? 여기야? 이거 만지면 안 되지? 자,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거 맞죠? 엉덩이를 제가 만져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자, 갑시다. 오, 승차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차가 뭔 차인지 아시나요? 느낌이 딱 오는데요? 오, 잠깐. 이게 사실 기존 모델 Y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모델 Y RWD가 이미 좋아졌어. 그 전에 안 좋았던 거지. 지금 모델 Y RWD 타는 분들은 또 괜찮더라고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토독토독하네요. 토독토독하네요. 이게 되게 좋은 승차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말 최악이다까지는 아닌데 느낌이 딱 오네. 느낌이 딱 있어요. 느낌 있어요. 했을 때 약간 하는 그런 게 있네. 시속 몇 킬로죠? 지금 한 30 좀 안 됐습니다. 30이 안 됐어요. 30으로 딱 고정해서 가주세요. 얘는 아스팔트입니다. 40으로 방지턱. 나름대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투닥투닥 하는 이게 좀 있네요. 오, 야,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지 알겠다. 승차감에서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승차감도 승차감인데 퉁탕거리는 소리가 이게 되게 거슬리네요. 이 거슬리는 게 있구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타보니까 알겠네. 노면 구르는 소리도 훨씬 더 많이 들리고 모터 소리도 더 들려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모터 소리가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근데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일단 이 쿵쾅쿵쾅 하는 요 느낌이 되게 거슬리네. 벨지언 로드도 타닥타닥 쿵쾅쿵쾅 타닥타닥 쿵쾅쿵쾅 이런 느낌이네요. 많이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10점 만점에 7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 여기로 타세요. 아, 나 여기 타야 돼? 아, 자, 무슨 차인지 전혀 모르겠네. 자, 무슨 차인지 전혀 모르겠는 차에 탔네요. 아까랑 같은 길을 가라니까요. 놀랍게도 같은 길입니다. 아까 아니 같은 길을 가야지. 이게 뭔가 이게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 이건 좀 어쩔 수 없건. 이런 식의 롤링에 좀 취약하네요. 지금 뒤쪽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강한 걸 썼어요. 그래서 좌우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휘청휘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야, 아까 거기 그 길이 아니네. 승차감에서 잔충격이 덜 올라오는 것도 덜 올라오는 건데 서스펜션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냥 다른 차 같아. 다른 차지. 노면 충격이 약간 토독토독은 있어요. 토독토독이 없는 차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지금 넘은 거야? 야, 아까하고 비교할 수가 없네. 야, 이런 차이? 약간 넘은, 야, 이건 진짜 괜찮네. 과속 방지턱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넘었나요? 지금 넘은 겁니다. 야, 이거는 야, 진짜 너무 다르잖아. 아까 탔던 차가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꽉 찬 느낌이에요. 훨씬 낫다. 진짜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아질 수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더 나아졌는가. 사실 서스펜션 부품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거든요. 댐퍼만 좀 바뀌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텐데 이 파인 튜닝을 정말 잘했다. 차주가 울고 있습니다. 진짜 파인 튜닝의 힘이다. 진짜 이거는 너무 잘했는데. 벨지언 로드는 좋아진 게 확실하고 과속 방지턱은 하나도 안 좋아졌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벨지언 로드나 과속 방지턱이나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한번 뜯어볼까? 도대체 무슨 차야? 아니 이거 모델 Y였잖아. 신형 모델 Y 주니퍼였어? 이야, 대단하구만. 사실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일단 시트 착좌감 자체가 너무 다르고 방석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차에서 나는 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를 탁 넘어보면 그때 벌써 알 수 있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모를 수가 없다. 누가 타도 모를 수가 없는 정도의 차이다. 문 닫을 때 소리가 일단 달라요. 이 소리가 다르니까 이렇게까지 달라진다고? 일단 기존 차주분들이 너무나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신기하네. 너무 좋아졌는데? 자, 그러면 오디오를 한번 들어봐야죠. Keep pushing on, things are gonna get. 저는 전이 더 좋긴 한데 정말 좋거든요. 대단히 좋은데 이전의 모델 Y에 비해서 좀 덜 폭력적이네요. 약간 좀 착해졌어 소리가. 이번 신형 모델 3도 그렇고 조금 착해진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이나 잘못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여기 스피커가 왜 없어졌습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스피커가 들어있대요. 들어있대. 만져보면 만져집니다. 여기 오면 만져져요. 왜 있는 걸 굳이 안 보여주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최대한 감췄어요. 이게 디자인상으로 해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음질을 보면 이전하고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정말 훌륭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처럼 정말 천장에서 소리가 뒤쪽에서 막 나고 막 그러면서 왁 도는 이런 느낌을 주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는 좋은데 음장감에서 조금 돌비 애트모스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훌륭하고 유튜브 뮤직도 지원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아주 즐겁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일단 깜빡이 스위치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모델 3 하이랜드를 탈 때는 깜빡이가 여기 버튼으로 있었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오른쪽 깜빡이는 위, 왼쪽 깜빡이는 아래, 이래서 조금 고민됐었거든요. 야, 이게 꺾어야 되는데 지금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살짝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이 차는 비록 론치 시리즈지만 론치 시리즈가 롱레인지 기반이고 거의 부스트 모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기능은 어디까지나 퍼포먼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델 3 퍼포먼스나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론치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초기에 가속력을 더 높여주는, 그래서 출력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차에 있는 부스트 모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스트 모드에서도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그렇게 론치 컨트롤처럼 작동되지는 않아요. 부스트 기능이 있고, 여기 소프트웨어 보면 여기에 시속 100km까지 가속 부스트가 있어서 4.4초로 향상된 가속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저희가 미리 보고 왔더니 4.4초 맞습니다. 4.4초에 딱 도달하더라고요. 지금 3명이 타서 그 정도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몸무게가 저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리면 아마 4.4초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4초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현대에서 가솔린 차 중에 가장 빠른 차가 제네시스 G70입니다. 그게 시속 100km까지 4.7초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4.4초니까 현대차 가솔린 차 중에 가장 빠른 차보다 더 빠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작은 자동차에 3.3 터보를 넣은 것하고 비슷한 정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매력적이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나는 필요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론치를 만약에 제외하면 몇 초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초? 5초라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5초라도 충분히 빠르고, 가속력 때문에 론치팩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차가 보들보들해졌습니다. 핸들 특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지금 코너를 돌 때나 차선을 바꿀 때 느낌을 보면 생각보다 보드랍다,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돌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약간 회전을 시키면 나머지는 따라서 돌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기존의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모두 너무 예리해서 이걸 움직일 때 느낌이 너무 날카롭지 않나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가운데에는 조금 부드럽게 먹어주고 조금 더 돌렸을 때 부드럽게 더 꺾이는 그런 점진적인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아마 지금 가변 조향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렉 앤 피니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렉이 조향비가 계속 달라져서 이 가운데는 부드럽게, 가장자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네요. 이거 굉장히 세련된 조향비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부드럽게 돌면서 여기선 확 많이 꺾이고, 일정량 이상 들어갔을 때 확 꺾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아마 구형 오너들이라면 핸들을 딱 돌렸을 때 바로 느낌이 딱 올 거예요. 내 차랑 다르다, 이 느낌을 바로 느낄 겁니다. 많이 바뀌었어. 겉모양이 바뀐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차의 브레이크는 가상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흔히 얘기하죠. 전동식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전동식 브레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폭스바겐 전동식 브레이크는 좀 어색할 때가 있죠. 비탈 같은 데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밟았다가 발을 조금만 떼도 차가 줄줄줄 밀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지금 이 차에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걸 느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느껴져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가 되면서 모델 3 하이랜드에도 없었는데 이 감속을 줄이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걸 작동시키게 되면 브레이크에 발을 밟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차가 그냥 흘러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버리는 기능은 없어요. 항상 회생제동이 작동되는데, 회생제동을 작게 할 거냐 세게 할 거냐 를 정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계속 바뀔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회생제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원페달 드라이빙 하듯이 한쪽 페달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감속할 수 있고요. 완전히 설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게 금지됐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한 페달을 가지고 완전 정지까지 되면 차가 갑자기 출발한다고 할 때 그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더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완전 정지되는 건 금지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속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기능이니까 제대로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FSD와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은 뭐냐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셀프 드라이빙입니까? 아니죠. 오토파일럿은 ADAS입니다. 비행기의 오토파일럿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지만 비행기를 자율주행이라고 합니까? 자율비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오토파일럿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FSD는 이름만 FSD고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토파일럿을 작동했습니다. 30km로 이렇게 쭉 주행해 보면 굉장히 느린 속도죠. 그러면 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저 앞에 있어요. 저거 피할 수 있을까? 우리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있어도 못 섭니다. 그냥 못 서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걸 인지는 했어. 그런데 이걸 서질 않습니다. 자,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켰고요. 오토파일럿이 어떤 기능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옆에 콘처럼 인식하고 있죠.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 인식했어요. 그러면 안 섭니다. 안 서요. 장애물이 있다는 건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서주진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크로버의 테스트는 애초에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애초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림을 그려놔? 그냥 벽을 놔둬도 그냥 갖다 박게 돼 있어요. 그게 오토파일럿의 한계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애초에 그런데 대응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오토파일럿은 어디까지나 그냥 차로를 따라가라, 앞차를 따라가라, 이런 그냥 ADAS 기능이에요. ADAS 기능이고, 오토파일럿이 그럼에도 멈춰서는 기능은 앞에 있는 게 차, 사람, 사이클, 동물까지 4가지에 대해서만 차를 멈춰 세우는 거고, 나머지는 멈춰 세우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벽이어도, 빨간색 벽돌 벽이어도 오토파일럿이면 그냥 갖다 박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와, 우리가 자율주행을 속였네 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율주행이라는 건 적어도 FSD여야죠. 이 차는 FSD가 작동이 안 됩니다. 불행히도 지금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FSD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기능의 절반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 차를 타봤을 때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달리는 느낌이라든지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심지어 천장이 뜨거운 거라든지, 오, 차가워? 천장이 차가워 지금. 야,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달라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에서 이제 자부심이 생기는 디자인이 됐어요. 이거라면 저는 삽니다. 저는 사야 될 것 같아. 기존 테슬라 Y 오너는 어떠십니까? 바꿉니다. 바꿔요? 돈만 있으면. 아, 근데 그래요? 이거 가격이 나오고 지금 이 차 가격이 나오기 전에 팔았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팔 생각이 있었는데 가격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못 팔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호빈 작가는 제가 이 차가 5,299만 원에 나온다고 했을 때 믿지 않은 거야. 우리 직원인데 안 믿은 거야. 5,299 나온다니까요. 왜 나를 안 믿어? 그 모카의 감을 좀 믿어보세요. 모니터 달아주지, 뭐 천장 바꾸지, 뭐 스피커 바꿔주지, 뭐 다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런 가격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뭐 당연히 못 믿는 거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아셨다면 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모카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야 되겠죠. 네, 이 차의 주문은 4월 2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해방의 날. 4월 1일은 만우절 같으니까 4월 2일부터 받는가 보죠?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격에 대해서 뭘 자꾸 맞춘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지만, 감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하나 감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의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기라서 지금 붐업을 위해서 대당 뭐 몇십만 원, 어쩌면 몇백만 원 되는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차량 가격은 이렇게 팔아서는 수지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격을 조만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뭐 몇 개월 안에 5,299, 요 가격이 아마 3개월이나 팔 수 있을까? 3개월 정도 팔고 나면 그러면 아마 가격이 다시 올라갈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주문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주문한 때의 가격으로 차를 제공해 주죠.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사실 내가 계약한 가격하고 다른 가격의 차를 주는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요거를 깨트려 줘야 된다.
아무튼 테슬라는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한 그 금액에 최종적으로 차도 줍니다. 그래서 아마 5299가 요 이하로 내려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금액에 계약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격이 좀 올라간 다음에도 그 금액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5299만 원은 싸서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 500만 원이에요. 아니 무슨 계약금이 500만 원이야? 보통 계약금 현대차는 10만 원인데 500만 원의 계약금을 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간단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시승해 봤는데요. 테슬라는 언제나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회사. 디자인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기능에서도 상당히 놀라게 하더니 게다가 가격까지도 충격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경쟁사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